이런 구조의 주방에서 최적의 냉장고 위치는 어디일까요? 냉장고 위치는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가까운 곳에 배치할 것. 그런데 스타일러가 안 보이네요. 스타일러는 지금 현관에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오렌지블럭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입니다. 제가 인테리어 관련 커뮤니티들을 보니까 처음 인테리어 계획하실 때 가장 큰 고민이 바로 레이아웃이더라고요. 손으로 직접 도면을 그리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이 도면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인테리어 회사에서 쓰는 스케치업 같은 전문적인 3D 툴 같은 걸로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정확히 그 느낌을 볼 수 있잖아요. 토탈 인테리어 업체하고 계약한 이후라면 얼마든지 디자인 시안을 여러 개 비교해 볼 수 있지만, 혼자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디자인 시안이나 계획을 세우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30평대 도면을 가지고 주방, 현관, 세탁실과 드레스룸, 그리고 안방까지 레이아웃 ABC 안을 비교해 보면서 각 배치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똑같은 평면이나 평수가 아니더라도 알아두면 좋은 가전과 가구 배치에 대한 공식이 많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본 도면이 되는 이 현장은 방배동에 있는 33평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주상복합들은 아파트와 다르게 기둥식 구조다 보니까 비내력 벽체를 허무는 게 비교적 자유롭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구조를 또 많이 변경하면 예산이 또 무한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인테리어 레이아웃을 비교하면서는 큰 구조 변경 없이도 기존의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예쁜 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방 인테리어를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가전 배치입니다. 우리가 주방을 계획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거죠. 보통 소비자들은 기존 주방 공간에 들어갈 수 없는 사이즈의 그런 가전과 꽉 채워지는 그 수납량을 고민합니다. 보통은 가전 배치가 가능한 구조를 찾아내고 가전과 그 공간의 어울림, 원활한 동선을 다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알맞은 사이즈와 위치를 잡아주지 않으면 냉장고가 창문을 막거나 매일 주방을 사용할 때마다 아일랜드를 빙 돌아가지고 냉장고로 가야 하는 그 불편함과 원활한 동선의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식만 알아도 주방 인테리어 벌써 성공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제 기존 주방 배치를 보면서 어떤 게 문제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주방은 기존에도 대면형으로 되어 있었죠. 거실과 마주보는 방향으로는 싱크볼이 있고요. 싱크대 옆쪽으로는 냉장고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거실 쪽으로 주방이 열린 구조지만 냉장고도 안쪽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음료 같은 거 하나 꺼내 먹기도 좀 불편한 좀 그런 동선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질 때부터 이런 구조로 분양이 되어 있었는데, 분명 요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면형 주방인 건 맞지만 어딘가 답답하고 수납도 너무 작은 게 그런 아쉬움이 너무 컸었죠. 아일랜드에도 턱이 이렇게 높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싱크볼 안쪽 설거지 거리가 안 보여가지고 깔끔할 수는 있지만 아일랜드가 너무 작아서 활용도가 너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냉장고의 위치가 저 안에 있으니까 매일 요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시러 가기에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구조의 주방에서 최적의 냉장고 위치는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 주방의 진입부입니다. 이렇게 조리대와 냉장고가 가까이 있어야 식재료를 넣고 꺼내기가 편하거든요. 냉장고 위치는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조리대와 개수대 가까운 곳에 배치할 것. 냉장고 자리는 이쪽으로 정해두고 여러 가지 시안을 한번 비교해 보죠. 첫 번째 배치안은 기존에 있던 왼쪽의 기둥처럼 이 천장까지 맞닿아 있던 이 선반을 없애고 대면형 아일랜드를 넓게 짜면서 거실 방향으로 홈바를 한쪽에 설계한 그런 레이아웃입니다. 예전에는 이 홈바 위치에 키 큰 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큰 장이 있으면 시각적으로 꽉 막혀 보여가지고 공간이 답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여백을 좀 주고 그 자리에 홈바를 만들어 놓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 앞에 티테이블을 하나 두면 창가 쪽 뷰를 즐기면서 차 마시기에도 아주 좋은 공간이 되겠죠. 또 기존에는 큰 장이 있어서 아일랜드가 끊기거나 수납할 공간이 적잖아요. 그래서 아일랜드 폭을 넓히고 거실 쪽은 홈바까지 쭉 하단에 수납장을 다 넣어서 거실에서도 충분히 물건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한 시안입니다. 대면형 주방을 구성할 때 보통 디자이너들은 거실에서 보이는 정면에만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그러면 폭망할 수 있습니다.
진짜 주방의 기능은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주방 안쪽의 구성을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싱크볼 이 우측 하단에 식기세척기 자리가 있고요. 원래 이 집의 냉장고 자리에는 밥솥과 오븐을 둘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렸어요. 쿡탑은 뒷열에 있어서 요리할 때 기름 같은 게 많이 튀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이죠. 이렇게 하니까 기존의 주방보다 수납은 훨씬 늘어나면서 주방의 그 기능에 더 충실한 레이아웃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주방 시안입니다. 이번에는 홈바가 후면 주방 가운데 인덕션 자리로 들어가고 인덕션은 일 안에 있던 홈바 자리로 이동한 그런 디자인이죠. 싱크대와 인덕션이 같은 라인에 있어서 요리할 때 뒤를 돌아보면서 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은 동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같은 열의 개수대와 조리대가 같이 있는 게 요리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확실히 시야를 가리던 홈바도 후면 주방 쪽으로 들어가니까 아일랜드의 전면 길이가 더 길어지면서 개방감도 훨씬 좋아졌고요. 30평에서는 나올 수 없는 아주 넓은 그런 대면형 아일랜드가 나오게 된 거죠. 식세기 위치는 첫 시안과 동일하고 오븐은 오픈된 공간에 진열하는 걸로 바꿨죠. 장을 짜서 오븐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창문이 막히니까 답답해 보일 거예요. 인덕션 하부에는 수납 서랍이 쭉 들어가 있고요. 첫 시안에서는 후드가 수납장 안에 숨어 있는 구조였는데 인덕션이 앞에 아일랜드 쪽으로 나오면서 예쁜 사각 천정형 후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후드라도 자연 환기보다는 못한 게 사실이에요. 때문에 요리 전후에 꼭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에 있는 창문은 없애면 안 되겠죠? 후면 주방 가운데의 홈바장은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좀 맞춰봤고요. 밥솥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평소에는 이렇게 숨겨둘 수 있도록 이렇게 도화를 달아놨습니다. 요즘에는 로봇 청소기들 많이 쓰기 때문에 설계할 때 이 로봇 청소기 주차 자리를 미리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안에서는 아일랜드 앞쪽 공간에 마련을 해뒀네요. 로봇 청소기 자리를 안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 로봇 청소기면은 모르겠지만 물걸레 세척되는 자동으로 되는 급배수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주차 위치를 급배수 시설을 계획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그 싱크볼 그 주위에다가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나중에 가구를 뜯거나 직배수 배관이 그 싱크대 옆에 노출되면서 난리 나는 거죠. 뭐 그거 당연한 게. 마지막 세 번째 시안입니다. 이게 최종안인데 어디가 달라진 것 같으세요? 우선 냉장고가 원도화짜리 3대로 바뀌었죠. 이 냉장고 용량이 기존보다 더 커졌습니다. 가로폭이 600씩 3개 1800이 필요하죠. 홈바장은 사라졌고요. 인덕션과 이 싱크볼의 간격을 좀 줄이면서 후드의 위치도 조정을 했습니다. 후드 디자인도 아까는 화이트였지만 실버로 바뀌었죠. 또 첫 번째, 두 번째 디자인은 아일랜드 앞쪽이 같은 후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 아일랜드가 화이트 톤으로 잡으면서 마루바닥과 좀 더 연결성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세 번째 시안 이 안쪽도 한번 볼게요. 아일랜드 안쪽의 하단 수납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화이트 톤으로 맞췄죠. 주방 가구 도화를 계획할 때는 거실과 주방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 주방은 후면 키 큰 장열의 가구가 우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벽면이랑 이렇게 맞춰져 있고요. 이 아일랜드는 바닥하고 맞춰 가지고 톤을 통일했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식기세척기 옆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렇게 하니까 로봇 청소기가 자연스럽게 감춰지면서 거실에서 더 깔끔한 주방으로 보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또 달라진 게 아일랜드 옆면이에요. 앞에 본 시안들은 아일랜드 상판을 다리까지 내리지 않았는데 여긴 이렇게 측면까지 상판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죠. 아일랜드 장의 그 역력성을 확실히 부각시켜 준 겁니다. 후면 키 큰 장열도 보면은 오븐과 밥솥 둘 다 필요할 때만 열어가지고 이게 쓸 수 있게끔 도 안쪽으로 그렇게 숨겨뒀고요. 냉장고 레벨하고 동일하게 이 수납장의 깊이도 전면에서 보면 깔끔하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아까 보여드렸던 완성된 주방 모습이에요. 어떠신가요? 요리할 맛이 나는 그런 주방이 됐죠. 앞이 탁 트여 있으니까 개방감도 느껴지고요. 이 집은 거실 양쪽 면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채광도 좋고 바깥 풍경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또 대면형 주방은 이 통로 폭이 정말 중요해요. 거실로 침범하는 이 아일랜드 폭을 최소로 하면서 이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 거죠. 여기는 이 통로 폭을 900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이 수납장 문을 열거나 또는 이 밑에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데도
최대한 간섭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코치님, 식세기 위치 가지고도 다들 말이 많던데 이거 어디에 두는 게 제일 좋아요? 식세기는 당연히 개수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절대 개수대에서 식세기가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초보란 이 그릇들을 식세기에다가 바로 넣어야 되니까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에 따라서 또는 주방 동선의 이 진입 방향 등을 고려해 가지고 위치를 개수대 좌측이나 우측에 그렇게 자리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드레스룸과 세탁 공간은 가까울수록 동선도 짧아지고 또 세탁한 옷을 바로바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합니다. 세탁실을 기획하실 때는 이런 동선을 반드시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주방에 작은 세탁기가 빌트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런 빌트인 세탁기의 문제는 일단 용량도 너무 작고 탈수하면서 이 진동을 이기지 못해서 세탁기가 자꾸 이 아싱크 앞으로 기어 나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따로 세탁실이 없었고 이번에 인테리어 하면서 드레스룸 옆 공간을 세탁실로 만들기로 했던 겁니다. 첫 번째 세탁실 디자인부터 한번 볼게요. 세탁기와 건조기가 직렬로 배치된 형태예요. 바로 옆쪽에는 세제라든지 세탁망이라든지 그 필요한 물품을 정리할 수 있도록 수납장을 넣었고요. 그 옆쪽 가구 도어를 열면 보일러실로 들어가는 문이 나올 거예요. 창가 쪽으로는 분리수거 수납장을 둬가지고 이쪽에서 재활용품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옆에 동그랗게 뚫린 이 수납장은 고양이 2마리를 키우시는데 고양이들이 쓸 수 있는 그 화장실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세탁과 분리수거, 고양이 화장실까지 이 3가지 기능을 담고도 공간이 충분한 거죠. 일단 장점부터 이야기하면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직렬 배치할 경우에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장점이 있죠. 그런데 키가 좀 작은 사람들은 위에 있는 건조기를 사용하기 불편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저처럼 키가 큰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그 세탁기에서 옷감을 꺼낼 때 많이 숙여야 되니까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함은 생활하다 보면 그 주변으로 쓰레기를 막 쌓아두게 되니까 그 공간 자체가 창고처럼 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문을 닫아두면 밖에서는 깔끔해 보이겠죠. 그런데 옆에 고양이 친구들이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상시적으로 문을 닫아둘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두 번째 세탁실 시안인데요. 세탁기와 건조기가 병렬로 되어 있죠. 그 위쪽으로는 넓은 상판이 있고 벽에 수납장을 넣어드렸습니다. 오른쪽 모서리를 보면 위에 옷을 걸어 놓을 수 있는 이 봉이 설치되어 있죠. 분리수거함과 고양이 화장실이 빠지고 온전히 세탁실로 또 런더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그런 디자인입니다. 공간이 컴팩트하게 꼭 필요한 것들만 넣은 대신에 바깥으로 보면은 복도가 쭉 길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복도를 쭉 걸어오면서 바깥을 볼 수도 있고 햇볕이 들어오기도 하겠죠.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 있고요. 이 집안의 공간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시야에 창문이 있고 없고가 주는 느낌이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오렌지 블럭은 창문을 웬만하면 살리는 그런 디자인을 선호하는 겁니다. 많은 고민을 하다가 두 번째 시안으로 최종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다림질입니다. 고객도 옷을 직접 다려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다림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세탁실을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세탁기가 너무 높아서 여기서 하기 힘든 분들은 여기 앞 공간에다가 다림이 판을 두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다림질이 끝나면 여기 위에 이 봉에다가 바로 걸어둘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이 런더리 공간은 너무 탐이 납니다. 이렇게 세탁기랑 건조기를 가로로 놓고 배치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요즘 세탁기 건조기들이 워낙 이 대형화 되어 가지고 워낙 크잖아요. 이렇게 벽렬로 배치해 가지고 위에 상판을 쓰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상판을 만들어도 이게 너무 높아 가지고 또 다림질하기 불편할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주방에 있는 보통 그 상판이 90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큰 세탁기 건조기를 올려놓고 이렇게 상판을 만들면 약 한 13cm 정도 높이가 얘가 좀 더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렇게 워시타올을 벽렬로 해놓는 것이 이 직렬로 배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 상판을 직접 써보시면은 훨씬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 배치를 결정할 때는 무조건 욕실과 가까운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집은 공용 욕실, 드레스룸, 세탁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최적의 동선인 거죠. 씻고 외출 준비하고 돌아와서 세탁실에 옷을 넣고 또 씻고
이쪽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동선의 낭비가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드레스룸 위치안을 보시면 창을 최대한 막지 않고 옥장을 넣어드렸어요. 보통은 방의 바깥 둘레를 중심으로 이제 붙박이장을 넣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했더니 채광도 들고 답답해 보이지 않아서 너무 좋죠. 또 드레스룸 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바로 창이 보이기 때문에 이 시야가 트이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드레스룸 시안을 볼게요. 여기는 드레스룸 문을 열었을 때 파티션을 앞에 세워가지고 안쪽에 드레스룸 영역이 바로 보이지 않도록 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고객은 창을 가리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왼쪽에는 낮은 수납장을 넣어드렸고 오른쪽 창가 쪽은 도어가 달린 수납장을 넣으면 이제 창이 많이 가리게 되니까 시스템 선반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러면서 창문이 없는 영역에 수납을 충분히 넣어주었죠. 이 시안의 최대 장점은 아까 세탁실 1번 시안과 맞물리는 건데 드레스룸에서 미닫이 문을 열면 바로 세탁실에서 이 드레스룸으로 통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두면 아무래도 드레스룸에서 세탁실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더 편하겠죠. 이게 고객님이 최종으로 결정한 세 번째 시안입니다. 가구장 없이 모두 시스템 선반으로 설계를 했어요. 고객 옷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시안으로는 수납이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다고 하셔서 저희도 사실 좀 아쉬웠습니다. 최대한 수납을 많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스템 선반으로 모두 설계하게 된 거죠. 이 방의 볼륨이 작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납을 짜두면 아마 수납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겁니다. 실제 드레스룸 모습입니다. 수납력이 굉장하죠. 거울도 일반 엉경 대신에 이렇게 브론즈경을 넣어서 이 드레스룸의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스타일러가 안 보이네요. 스타일러는 지금 현관에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스타일러나 에어드레스는 현관에 있는 게 좋습니다. 바깥에서 묻어온 먼지, 이제 곧 봄이라 미세먼지도 많잖아요. 그거 집으로 다 끌고 들어오지 않고 현관에서 바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거든요. 여기가 실제 현관입니다. 브론즈경과 이 간접 조명 덕분에 밝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죠. 아까 말씀드린 이 스타일러가 중문 앞쪽에 현관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팬트리 장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현관에서의 수납력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안방이죠. 이 안방의 배치는 침대를 어떻게 둘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침대 방향을 어디에 두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이게 당연히 방문을 열었을 때 머리가 바로 보이는 위치는 피하는 게 좋아요. 여기 예전 안방 모습을 보면은 안방을 열었을 때 바로 안방 화장실 입구가 앞에 보이고 그 옆에 침대가 바로 보이는 그런 구조였죠. 기존에는 안방 도어 라인에 맞춰 가지고 붙박이장이 침대 맞은편에 있었기 때문에 침대 헤더가 기존 붙박이장 이 반대편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드레스룸을 다른 공간에 따로 구성하면서 안방에 굳이 붙박이장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침대가 보이는 것보다 한번 꺾여서 보이는 게 당연히 그래도 낫겠죠. 이건 첫 번째로 만들었던 안방 침대 헤드 디자인이에요. 벽면 전체를 목공을 치고 필름으로 시공을 한 거죠. 양쪽에 독서등도 하나씩 넣고 핸드폰이나 책 같은 거 올려둘 수 있도록 이 선반을 짜두었어요. 두 번째 시야는 침대 헤드 쪽에 브론즈경을 넣었어요. 매지 라인도 불규칙하게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쭉쭉 뻗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했고 좌측 벽 모서리에 간접 조명도 넣어가지고 한층 더 이 침실 분위기를 아늑하게 만든 것이 특징이죠. 세 번째가 최종 시안입니다. 침대 헤드보드 사이즈를 절반으로 좀 줄이고 위쪽에 업라이팅 간접 조명을 넣었어요. 가장 심플한 디자인으로 최종 결정된 거죠. 결국은 심플 이즈 더 베스트입니다. 실제 모습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양쪽 콘센트 이 사이로 침대가 들어왔죠. 이렇게 침대 헤드보드에 업라이팅 간접 조명을 적용하면 눈도 부시지 않고 은은한 무드가 참 좋습니다. 오늘 주방에서 안방까지 여러 가지 공사 전에 고민했던 디자인 시안들을 하나씩 다시 비교해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같은 공간이어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최종 디자인을 확정하기 전에 다양한 디자인 시안을 보면서 우리 집에 적합한 내 생활 패턴에 맞는 그런 배치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쁘게만 하면 살면서 계속 불편할 수 있거든요.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우리 가족 구성원, 휴먼 스케일까지 고려해야 제대로 된 그런 디자인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테리어 레이아웃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치 계획 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이코치가 도와드리겠습니다. OBM 이코치였습니다.